네, 북한이 36년 만에 오늘 당 대회를 개막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관련 화면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와 함께 노동당 대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막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오늘 좀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6차 당대, 그러니까 1980년도 6차 당대 때는 그런 육성 연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화면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실시간 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이렇게 녹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호 문제랄지 또는 이번 그 당대가 36년 만에 개최되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중요한 성과랄지 또는 과오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바로 언론에 공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정제를 시켜서 그 다음에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막상 저 당대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겉에서 이제 건물만 찍다가 지금 와서 이제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발언도 이제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발언이 뭐 어떤 내용인가는 보다 앞으로 그 체제에서 뭔가는 더 우리 굳건한 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모든 당원들의 어떤 활동을 필요한 그런 걸 강조했을 부분이 있고요. 지난 기간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4년 동안에 그 정권에 대한 그 청와 사업도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좀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외신 기자들을 그 당대 때문에 초대를 한 거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그 당대 문전에도 들어도 못 갔습니다. 농락당했다 이런 표현도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전 세계 국제사회 모든 언론을 지금 본인들이 갖고 놀겠다는 이건데 솔직히 그런 걸로 해서 당대를 조금 더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또 그들의 또 다른 모략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4.25 문화회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김정은 뒤쪽으로는 빈자리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4.25 문화회관에서 지금 이제 박수를 치는 저 장면들은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박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이상의 당 대표들이 모이는 행사고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4.25 문화회관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군인들도 지금 쭉 앉아 있고 뭐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대회를 축하하는 개막 시작 때 그런 박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어떤 감투를 쓸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요. 어떤 직책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직책이 그 뭐 기껏해야 노동당 비서라든가 뭐 제1비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직책이 있는데 지금 모두 예상을 하기에는 무슨 주석을 달지 않을까 이런데 할아버지처럼요. 근데 그 주석 자리는 쉽게 쓰면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북한이 낙인을 했습니다. 영원한 주석. 법에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만이 그 주석에 김정일이도 그 주석이란 글을 안 썼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제 30대 간단한 어린애에 올라서서 사람들의 눈에 제가 과연 이 나라를 통치할까 이런 관심의 눈길이 가 있는 상황인데 감히 할아버지 그 주석이란 자를 쓰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패륜나라로 스스로 인정되는 그런 역작용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일성 땐 주석, 김정일 땐 총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은 어떤 건가요? 현재는 지금 당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책은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그다음에 제1비서 이 3가지 직책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은 북한의 당규약에 이미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 연설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연설 중간중간에 박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설문을 들고 지금 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입은 의상은 어떤 건가요? 넥타이입니다. 넥타이를 맨 건가요?
그 전에는 사항은 인민복을 예. 입었는데 예. 지금 넥타이를 입은 것이 상당히 의례적입니다. 아마 저것은 아마 외신, 예. 외부의 언론들을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그 보편적인 지도자로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과거 같으면 인민복 같은 것을 입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상적으로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당히 좀 이색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색적인데 저렇게 저게 넥타이를 맨 게요? 누구를 모방한 줄 압니까? 김일성을 모방했습니다. 김일성이 일차 당대회 그렇군요. 때 넥타이를 딱 맸습니다. 그 예. 이후로는 계속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자도 잠깐 김일성이를 모방한다면 첫째로 안경을 예. 모방할 것이고 둘째로 목소리를 모방할 것이며 예. 그다음에 옷차림에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그냥 기존의 인민복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넥타이가 나올 것인가 이랬는데 지금 정장 차림에 넥타이 모습이 나온 거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 가장 조금 의문되는 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은 그 앞좌석에만 황병서와 김영남이를 비롯한 몇 명만 보일 뿐 예. 뒷좌석이 지금 통째로 다 비었거든요. 그 뒷좌석에 누가 앉는 건가요, 원래? 뒷좌석에 원래는 뭐 당 관계 일꾼들이 그 당 뭐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다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저 자리가 다 비었을까?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조금 의문이 되네요. 지금 수천 명이 메우는 사회문화회관이 꽉 찼는데 네네. 김정은 주변만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제 한 3,200명 정도 예. 대의원이 그 당 대표들이 모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 왼쪽에 그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세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세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아마 뒤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예. 아마 새로운 정치국원이랄지 예. 새로운 비서들을 위한 자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지금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북한에서 이제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예. 당 중앙회 지금 전원회를 김정은의 개최해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넥타이를 맸고 양복을 입었고요. 안경을 썼습니다. 네. 그 안경도 아마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예. 네, 썼던 맞아요. 뿔테 안경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거의 할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새롭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가 봐요. 조선중앙TV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그 화면을 다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린 후에 잠시 뒤에는 김일성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따라하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컴플렉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컴플렉스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김일성을 닮은 그래야 그 뭐 세습이라든가 이것이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예. 지금 요 얼마 전에 아마 한 달 전인가 한 일주일 전에 이슈 잠깐 나왔었는데 김정은이가 눈이 좀 쌍꺼풀 예, 성형 의혹이 있었죠. 성형 의혹 예. 눈이 조금 ting팅 부어서 나왔거든요. 예. 그때에도 원래 김정은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쌍꺼풀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예. 그런데 그 쌍꺼풀 하는 것까지도 김일성이가 원래 진한 쌍꺼풀이 있어요. 네. 그것까지 지금 모방을 하고 당차 대회를 전에 이런 성명까지 모방한 예. 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네. 계속 끌고 나오는 것이 예. 저 문제가 주민들한테 젊었을 때 김일성의 모습을 새롭게 부각시키자.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억은 권한의 행군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안 좋게 배겼지만 김일성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게 이미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부각하려고 이미지 갖고 하는데 예. 실제 주민들은 이미지를 안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을 보는데 그 포커스를 지금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정은의 발언 내용이 속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소탄 광명성 발사로 기세를 충전했다. 네. 이런 성과를 또 말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막식 겸 개막식 연설 겸 사업 총화 보고를 할 때 예. 지금 이제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과 이것은 이제 제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북한이 지금 지난 6차 당대 이후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아주 뚜렷한 어떤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면 군사 부분에 있어서 성과 이것을 중심으로 예. 그런 지금의 당대에서의 그 치적을 예.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0일 전투 관련해서도 또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전례 없는 거룩한 성과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례 없는 거룩한 성과를 저걸 북한 주민들에게 말한다면 예. 북한 주민들 얼마나 원망스러워할까. 70일 전투가 주민들에게 어떤 건가요? 거진 악조건이었죠. 네. 간단한 북한 당국 작년에 노동당 창건 70도를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1년 내껏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달리는 건가요? 시달린다는 게 계속 행사에 동원되고 건설에 동원되고 충성에 당자금 그 모든 건설 이 건설을 뭐 어느 건설이 시작됐다 하면 이것을 당 창건 70도에 맞춰서 완성해라. 예. 무조건 완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떨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노동당 7차 대회 맞으면서 무조건 이때까지 모든 걸 완성해라. 예. 이렇게 완성하라면 그게 완성됩니까? 집이라는 게 집 하나 짓는 것도 솔직히 거기에도 건축의 기술이 있는데 그걸 다 망각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이번에 막 진행된 상황에서 이 70일 전투가 진행됐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 한 예. 거죠. 지금 화면을 보면 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 화면 뒷배경에 있고 예. 그다음에 양쪽에 북한 노동당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망치, 그다음에 낫, 그다음에 붓.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인텔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노동당의 당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기를 양쪽에 배치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가운데 예. 이렇게 사진을 넣고 본인이 연설하는 예. 그러면서 3대 세습 또는 김정은 체제가 그야말로 정통성이 있다. 네. 이것들은 이제 강조하는 예. 그런 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놓고 네. 본인이 가운데에 서서 네.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연설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수 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얼핏 봤을 때 김정은이 들고 있었던 연설문이 상당히 좀 두꺼웠던 느낌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뭐 다 합치면 5시간 정도 그때 연설을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김정은도 좀 시간에 있어서 좀 할아버지랑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따라 하려고 뭐 종이는 두툼한 거 쟀을지 모르지만 예. 저것이 결국 언론에는 그렇게 보여지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저것이 생방으로 우리가 중계를 못 받은 이상은 저걸 솔직히 장담할 수 없고요. 예. 부분 촬영 부분을 김정은이가 몇 분을 일어나서 얘기를 했으며 예.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 김정은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네. 절대로 5시간 동안 장기간 마라톤 연설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김일성이도 그때 마라톤 연설을 했다고 외부에는 그렇게 알려졌지만 예. 실제 그때 당시에 그 당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1시간 정도 연설을 하고 또 1시간 들어가서 주사를 맞고 링겔을 맞고 그리고 건강관리하고 또 다시 나와서 1시간 하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마라톤 연설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내보냈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증언들이었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이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감안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 자체 차단을 하면서 저들이 보기 좋은 모습만 내보내. 실제 작년에 70돌 당창건 70돌 행사 생방으로 내보내다가 사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 빨리빨리 나오시라 해. 막 이런 경모들의 그런 목소리까지 막 생방으로 그대로 예. 다 들어가는 바람에 솔직히 저들이 보여줄 모습 안 보여줄 모습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방을 안 하던 생방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예. 사고가 더 많이 나왔지 결국 얻어진 거는 감추고 얼마 싶은 없었다. 거를 드러낼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을 좀 막으려는 거라고도 볼 그렇죠. 수 있겠군요. 네네. 지금 사진을 보면 예. 지금 아까 그 세 사람 김정은 위원장 예. 제1위원장하고 황병수 총정치국장,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 예. 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 거기는 비어 있고 예. 양쪽으로는 지금 그 주요 인사들이 뒤쪽으로 지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앉아 양쪽으로 있다는 좀 건가요? 앉아 있는 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뒤쪽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 지금 이제 손에 들고 이렇게 올렸다 냈다는 게 빨간색 저게 당증입니다. 네, 당증. 맞아요. 당증. 그게 뭔가요? 조선노동당의 조선노동당. 당원증. 아, 예. 당원증을 들고 저걸 거수해서 예. 그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정들 또는 이번 회의를 개의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예. 물었을 때 저 당증을 들고 당원증을 들고 이제 그 거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계속 이제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예. 이런 모습은 이제 그런 거고 과거에도 사회주의 국가 또 북한의 당대회 때는 저런 모습은 늘 나왔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좀 세대 교체 바람이 거셀 거라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저 좌석 배치로 봐서도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예. 세대 교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당 중앙위원들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당 중앙위원들이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대회 마지막 날 정도에 개최를 하고 예. 거기에서 주요 인사들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들이 전체가 선출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뽑힌 당 중앙위원들이 다시 선출하는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대회가 시작될 때는 교체된 인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끝나갈 무렵 때 예. 새로운 인사들을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대회를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당대회라는 게 이제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선출가 먼저 선출하고 그 안에서 토의하고 사업 총화 결산 이런 걸 하면서 그 선출하는 그 과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뭐 여기에서 최고의 뭐 당 비서 그거 선출 문제도 있고 중앙위원 선출 그러한 다양한 선출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총화 사업이 지금 더 예. 강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같으면 아마 뭐 이런 선출 그런 문제가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 해도 예. 총화 사업을 북한은 너무나도 그 총화 사업을 그 안에서 강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항상 뭐 주에 한 번씩 이런 총화 사업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며칠 동안 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연설 내용을 직접 좀 들어보시죠. 제7차 대회에는 각급 당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꾼 대표 1,545명, 군인 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 대표 423명, 근로단체 일꾼 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분 일꾼 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당원 대표 786명, 항일혁명 투사 6명, 비전향 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 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뚜렷한 자국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협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 선언을 하는 김정은의 육성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개회 선언은 저 내용은 형식적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누가 숫자를 계속 그렇습니다. 나열하네요. 지금 3,467명이 이번에 그 대표자로 뽑혔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난 6차 대회 때는 3,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0여 명이 지금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어떤 구성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군인은 719명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은 422명이고 근로단체는 52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분야별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표로 왔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온 이 선상에서 당대 선언을 개최한다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지금 방금 지나갔습니다만 길을 이렇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그 증정하는 예. 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도 늘 있었던 것인데 당대 개막할 때 당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그 수순을 밟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지금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지금 뭔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남이라는 인물은 뭐 불사조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지금 오랜 좀 기간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나이가 예. 우리 나이로 89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계속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예. 정치국 상무위원 그다음에 정치국원도 계속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가장 그 정치적으로
그 중간에 서서 상당한 자신의 정치력을 보이면서 예. 롱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상징적으로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헌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은 김영남 예.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성이 과거에 비해서 좀 차분해진 느낌도 드는데요. 음성이 좀 차분해지었지만, 예. 그러니까 발언을 세세히 들어보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서 순차하는 거 확실히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신년사 할 때는 주석단 이것을 연탁을 이렇게 의지해서 연단을 붙잡고 있었죠. 의지하고 예.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바로 서 있는 것은 건강상 문제인 지나치게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게 보이지만 순차하는 거는 여전하고요. 비만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설하는 그 부분에서 가만 보게 되면 뭐 많이 김일성을 따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구나. 그것이 확실히 어떤 점이 보였습니다.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그 목소리 톤에서 올림 내림을 철저하게 김일성하고 정말 많이 모방한 게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알려집니다. 예. 지금 지금 개회식 행사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뒤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회사 할 때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에 앉아서 그 연설문을 들고 간단히 연설을 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에 주요 인사들이 앉고 나서 그 사업 총화 보고는 뒤쪽에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뒤쪽에 가서 마이크가 앞에 쭉 깔려 있는 거기에 예. 앉아서 뒤에는 이제 당기 네. 그러니까 낙과 망치와 붓이 있는 그 당기 바로 앞에 앉아서 사업 총화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아까 처음에 안 앉았던 것은 예. 개회식 시작할 때만 앉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뒷좌석에 이제 자리 배치는 됐던 것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뒤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예. 양 옆으로 앉았다고 봐야 되고 모든 그 연설의 집중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얼굴을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단 배치가 상당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는 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글쎄요, 당대회를 이제 북한에서는 36년 만에 여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고 하지만 아버지도 건너뛰었던 당대회를 김정은이 이렇게 고집했던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예.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딱 되면서 6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6차 당대회를 지나면서 바로 공식적으로 후계자 그 계열에 올라섰다고 보였기 때문에 본인도 당대회를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내가 어느 정도 계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데 예. 그 당대회를 하기 전에 원래는 김정일이가 죽지 말았어야 됩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했더라면 저 당대회가 상당히 빛났겠죠. 예. 근데 김정일이 죽음으로 해서 지금 당대회가 다시 지금 홀로 그 당대회를 예. 하자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예. 원래 당대회를 하려면 작년 당 70돌 때 원래는 했어야죠. 지금 보면은 평양 관현악단인 것 같은데요. 예. 평양 관현악단은 세계적인 관현악단입니다. 예. 평양 관현악단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노래가 김정은 장군 찬가였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제 그 김정은 장군 찬가. 그러니까 개인 숭배가 상당히 지금 그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뒤에 배경이나 사진들 보면은 평양의 아주 최신 발달된 모습 뭐 이런 예.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는 아마 4.25 군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군 합창단이 지금 그 합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짜임새 있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뒷모습을 보면 계속 지금 북한의 주요 시설, 예. 공장지대, 그 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이랄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지금 관현악단이 조선인민군 협주단입니다. 예.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당대회 때 올려놓는다. 저것은 저들이 앞으로 군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저들의 의사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예. 조선인민군 협주단이 세계 최고의 그런 관현악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저들은 세계의 명곡, 자유로운 명곡을 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직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의 우상한 그 명곡만이 우상한 곡만이 저들이 찬양곡만이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세계의 무슨 가장 우수한 관현악단 이렇게 표현을 조선인민군 협주단. 조선인민군 협주단. 예. 네, 그 원래는 만수대 협주단도 있거든요. 예. 관현악단이. 그럼 원래는 당대이기 때문에 인민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만수대 협주단을 써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죠. 예. 그랬죠.
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 협조단을 썼다는 거죠. 그것도 예. 군복을 입고 그것이 지금 조금 저들의 의사를 여기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조선인민군 협조단이 맞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군인들이 지금 뒤에서 그 합창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그 배경 화면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까지 현지 지도했던 주요 시설들, 예. 주요 장소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또 지금 보면은 예. 그 아마 천지에서 해가 뜨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조선노동당 만세 이런 식의 그 지금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지금 그 이 티귿 디귿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예. 일제시대 때 최초로 그런 그 일본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티귿 디귿이 들어 있었고 예. 대체로 이제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백두의 술기로 영광 떨친 이런 식을 보면 뒤에 보면 이것도 역시 조선 노동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와 북과 낫이 세 개가 지금 그 일줄로 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기는 이렇게 크로스로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가운데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보면요. 예. 그 가운데 붓이 있고 양쪽에 망치와 낫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데 예. 저 그 평양에 세운 저 상징물이 이렇게 크로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우한이 끓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조선중앙TV 이제 화면인데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김정은을 21세기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야말로 김일성급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일성급으로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뭐 김정은 체제에 올라와서 맨 처음에는 시도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예. 모든 학교들의 교재 자체도 우상화가 김정은 우상 교육 그 문제가 나가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입니다. 예. 우리 때처럼 무작정 그 충성을 따라하는 세대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교직 원 참고서 자료들이 예. 학생들이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대부소식통으로 거꾸로 보내는 그런 역작용들이 지금 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계속 얘기를 하고 뭐 무슨 우리가 이룬 성과다 71전투도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그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 예. 성과라고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너네 성과 내가 알아준다 이런 식의 단호기밀도 네. 있지만 실제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 개고생을 지켜놓고 그게 뭔 성과야.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도 있는 예. 거죠. 김정은이 지금 당대회도 거창하게 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처럼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연설도 하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은 그때처럼 받아들이기는 힘든 현실이었다는 상당히 힘들죠. 얘기시군요. 엄청 예. 힘들죠. 저도 솔직히 21살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예. 저 당증 저도 21살부터 10년 동안 제가 보고 가슴에서 떼놓고 못 다녀요. 저거 북한 당증은. 그리고 그거 딱 펼치면 제일 먼저 태양을 의미하는 김일성의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측면에 딱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당 문제를 솔직히 그때는 입당을 하지 못해서 애썼는데 지금은 장마당에 지금 뭐라고 도는 줄 아세요? 장사의 삶의 북한에서 삶의 걸림돌인 당원이 되지 말자는 이젠 구호도 나옵니다. 장사꾼들이. 아, 그렇습니까? 당원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당원이라고 충성의 예. 당상금 남들이 500원 낼세 나는 2,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 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 문제는 네. 주민들한테는 완전 별개 문제인 지금 거죠. 주민들의 민심이 그렇다라는 그렇죠. 현실을 네네.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지난 당대회 때는 예전에는 컬러 TV를 줬다고 하고 이번에는 뭐 LED TV를 준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민심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북한에서 보면 주요한 기념일에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뭔가 그 자신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예. 선물을 하는 선물 정치라는 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김일성 시대도 그랬고 김정일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 시대도 역시 이제 그런 선물들을 주민들에게 주면서 충성을 끌어내는 예. 뭐 이런 그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제 어떤 선물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LED TV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고가이고 네. 그렇게 보면 그것도 또 큰 그렇죠. TV를 준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죠. 예. 전체 주민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없고 또 네. 하나는 사실 이제 북한이 1월 달에 핵실험하고 2월 달에 로켓 발사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 여유가 지금 있는가?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음으로서는 뭐 그렇게 LED TV를 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 기존에 봤을 때 뭐 사탕을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주고 또 어떤 뭐 쌀을 더 준달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이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선물 정치가 좀 지금-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선물 정치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수고한 예. 것만큼 그날만큼은 좀 쉬라. 이러고 기존에 당차대 때는 그는 당일날에 뭐 기름이라도 하나 주고 술이라도 한 병 주고 쌀이라도 한 3일분치 주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7차 당대 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보름치 식량을 주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쌀을 주면서 주라고 해야 되는데 쌀을 주지 않으면서 주라 하니까 기업소 이게 뭐 관계자 일꾼들은 그 줘야 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주냐고 이런 예. 한탄스러운 소리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나 있지 이런 한탄스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결국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당 7차 대회일 결국 김정은이 하나를 위해서 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70일 100일 그 고생을 한 겁니다. 네. 당대회 김정은의 이제 육성을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조금은 전보다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그랬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좀 차분해진 모습도 보였고요. 뭐 내용 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없었는데 김정은이 오늘 상당히 넥타이를 메고 나온 모습도 이색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오늘 당대회 목소리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는 신년사 각급 때. 당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꾼 대표 1,545명, 군인 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 대표 423명, 근로단체 일꾼 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분 일꾼 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당원 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 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 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뚜렷한 자국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협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정은의 이제 육성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조국의 통일과 부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뭐 바쳤고 이들의 희생이 있어서 사회주의 조국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총화 보고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아마 나올 겁니다만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조국의 부강, 네. 통일 부강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것은 결국 남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면서 그 상황들을 관리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예. 그 남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한 언급을 주요하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70일 전투의 거룩한 성과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70일 전투가 결국 경제, 민생 뭐 이런 것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예. 경제 부분을 챙기겠다는 거고 수소탄 광명성 발사가 기세를 충전하겠다. 이것은 결국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로켓 발사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위신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뭔가 주민들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줄 수 있는 예. 거의 유일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이 그 치적을 갖고 그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좀 군색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핵과 로켓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해서 전대미문의 이제 실현의 시기고 제국주의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이 내용은? 그 문제는 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저희 때부터 이미 그 사상 예. 교육 시간에 그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는 살 수 있는 나라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살 수 없는 침략의 세계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많이 교육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를 위해서 오직 우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정말 북한 하나밖에 지금 살아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싸워 나가는 그런 사상적인 교육의 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그런 사상 교육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중국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예.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는 자기들밖에 없다. 뭐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했다고 봐야 오늘 됩니다. 안 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그 경축 사절로 과거에는 사실은 80년도에 6차 당대회 때는 중국의 이선년 부주석이 그 평양에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선년 부주석이면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경축 사절이 현재로서는 지금 안 온 걸로 돼 있는데 결국 북한이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좀 강하게 표현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국도 안 오고 결국은 좀 지반자치됐대요. 그래서 북한이 오늘 좀 체면을 구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열린 노동당 대회에 녹화 방식 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부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노동당 대회 영상 언제 공개하나 관심이었는데 첫날에 김정은 발언과 함께 공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는 조금 전인 밤 10시 30분쯤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 첫날 영상을 녹화 방송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도 곧바로 소개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정은은 노동당 7차 대회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했다. 6차 대회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존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 기간이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등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다고 강조하면서 제국주의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들의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은 또 당 대회가 열리는 올해 첫 수소탄 실험과 광명성 발사에 성공하며 충천한 기세로 70일 전투를 벌여 전례 없는 거룩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급격한 생산 성과로 인민 경제의 여러 단위에서 현대화와 국산화 열풍을 이뤘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국방과학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이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이 이탈하고 불만이 드높아지고 있다라는 국정원 보고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김정은은 스스로 선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7차 대회에서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차 당대회는 앞으로 며칠 확정된 시기는 없지만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제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0분에 걸쳐 노동당 대회 현장을 보여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날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지난 1980년에 있었던 제6차 노동당 대회는 며칠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동당 대회 열리는 안에는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더니 네네. 영상은 또 첫날 이례적으로 바로 공개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북한의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외신 기자들이 한 3일, 4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의 그 촬영이랄지 또는 취재가 사실상 거의 봉쇄돼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외신들의 불만 또는 김정은 체제가 시차를 두고 만약에 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개회식 행사를 공개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랄지 또는 의혹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예. 속전속결로
우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예.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분 정도의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예. 사실상 뭐 저 행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던 행사다 이렇게 예. 봐야 되고 각 부문별 대표들의 보고도 계속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압축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당대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바로 보여주면서 역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지 않다. 예. 그것을 국제사회에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속한 그런 영상 공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날 바로 영상 공개했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의 육성을 통한 메시지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또 의도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급격한 생산 성과다, 과학 성과다, 여러 가지 성과를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저 성과라 할 때마다 예. 대북소식통으로 해서 확인 들어옵니다. 야, 이 정말 너네 말하기는 미사일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는데 네. 여기서 성과를 한다? 그래서 우선 확인해달라 이러면서 카톡으로 그때 동영상 주고받은 적이 다 있었어요. 예. 대북 소식통들이. 예. 근데 실제 그 해외에서 우리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그 영상을 예. 보내줬더니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북한 네. 국경 군인들이.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을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들이 이미 북한 당국이 말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지금 의미가 크거든요. 예.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북한 당국이 주는 선전은 여지까지 그대로 다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선전을 믿지 않는다. 예. 근데 저들이 실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것이 성과인지 막말해서 그 이짝에 백두산 청년발전소 그 문제 또 하나 넣고 보게 된다면 그걸 건설한 그 기술자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기에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지 보다도 예. 저 발전소가 도대체 5년이 버틸지 10년이 이래도 버틸지 저게 중간에 무너지지 않을지 그걸 지금 걱정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김정은이가 성과라고 말하는 것 부분이 예. 자기만의 성과지 실제 주민들하고는 별개로 떨어진 성과일 뿐이다. 예. 이렇게 주민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첫 수소탄 실험과 광명성 발사에 성공하며 충전한 기세로 70일 전투를 벌여 성과를 이뤘다. 네. 미사일 실패는 얘기가 없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개회사하고 그다음에 사업 총화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당대회는 축제입니다. 북한에서 당대회를 축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잘 제대로 안 된 상황들은 등장하기 어렵고 좀 잘 됐거나 또는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중심으로 연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70 전투도 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 광명성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그 핵실험 이런 것들도 성과다. 예. 결국 그 북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 개선이 예를 들어서 주민 생활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뭐 성장했다랄지 네. 또는 주민들의 그런 생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들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거의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고 예. 역시 이제 우리가 1월, 2월 달에 핵실험 로켓 발사를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축포를 쏘는 이런 의미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게 핵실험은 안 했어요. 당대회 전에, 그죠? 그러니까 1월 예. 달에 한 거죠. 1월 달에 하고 그렇죠. 그러면 2월 달에 당대회 로켓 이후에 발사.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이제 그 가능성들은 우리가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오바마 정부 임기 안에 북한의 핵 무력, 핵 능력의 완성도를 굉장히 고도화시킨다. 그러니까 예.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핵실험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요. 양옆 그리고 뒤 좌석 배치에 따라서 또 권력 이동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마지막 날쯤 되면은 그 좌석 배치에 따라서 또 북한의 그 권력의 세대 교체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가 돼서 거기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다시 선출합니다. 지금 현재 3명이거든요. 예. 김영남 최고인민 상임위원장, 황병수 총정치국장, 김정은 제1위원장 3사람이기 때문에 더 보강이 되든지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탈락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되면서 예. 한 5-6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국원들 정치국원도 이제 후보위원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이제 누가
탈락하고 누가 새롭게 진입하느냐. 예. 그다음에 비서국에 어떤 인물들이 새로운 비서로 들어오느냐. 네. 이런 것들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예.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것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 발표가 되면은 누가 또는 어떤 그룹들이 또는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상당 부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 마지막 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그렇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데 누가 뜨고 누가 질 것인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인가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여정이 89년생이고 이제 나이 30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남자도 아니고 김정은이 올라선 것만 해도 북한 당국의 뭐 관계자 일꾼들이라든가 솔직히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원로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많이 황당해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았거든요. 예.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북한은 가부장적인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것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영도자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예. 김경희는 그래서 절대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김경희는 많이 얼굴을 드러내지도 절대로 않았습니다. 예. 뒤에서 조용히 보자 했거든요. 근데 김여정이는 지금 첫 등장부터 계속 카메라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걸 지금 계속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래도 김여정이는 아직 너무나도 나이가 어리다. 40대도 아니고 예. 김경희는 40대에도 그 등장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김여정이가 그 등장을 과연 할 것인가 이 예.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여정 부분은 뭐 여러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0년도 이 정도부터 이제 몸이 아팠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 한 1, 2년 정도 이제 아픈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예. 압축적으로 후계자 수호를 받으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후계자가 됐고 주변의 인사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성태 행정부장 같은 경우가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가도의 장성택의 역할을 상당히 부여를 해줬던 예.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처형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물 이렇게 본다면 김여정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백두혈통. 그렇습니다. 이니까요. 나이가 예. 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여정이 당 부부장으로서 그동안 보면 지금 이제 김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지금 이제 그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은 아마 김여정을 좀 더 높은 역할, 당 부장이랄지 이런 정도 또는 당 비서국에 진입을 시킨달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어떤 사전 그런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 김여정 부분은 우리가 당대회 끝날 때까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자리가 장관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당 부부장 정도면 뭐 차관급이랄지 이런 예.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네. 김여정의 역할 자체는 그의 나이에 비해서 사실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그 현지 지도의 동선이랄지 또는 선전 분야랄지 이런 부분의 세세한 부분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김정은 예. 제1위원장은 동생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김여정 이제 앵커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백두혈통이 예. 백두혈통으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그 아킬레스가 지금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따라하기를 그렇게 거기에다가 정말 거진 이건 완전히 거진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하는데 김여정이라고 그걸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첫째 고영희 문제 그리고 고영희 그 친동생들이 지금 다 탈북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다 이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작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어요. 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예. 소송을 하는 바람에 야 김정은이 뭐 무슨 탈북자 가족이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문제가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지금 다 들어갔어요. 김여정이가 여기서 더 등장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 혼자서 지금 부담스러워서 그걸 지금 감당 못하고 계속 올 행사도 지금 5월달 당차대회 문제도 지금 김정은 엄마의 생일, 예. 엄마 생일이 음력으로 하면 5월 6일이에요. 고용이 띄우기다 이런 시각도 근데 있더라고요. 고용이 예. 띄우기를 이걸 여기서 엮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엮으면 엮을수록 계속 고용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되면
더 난감한 처지만 나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 친형제가 지금 탈북에 있으니까 결국 너도 탈북자 가족 아니냐, 탈북자들 죽이라 살리라 뭐 할 형편이 되냐, 이 지금 그런 지금 여론이 지금 주민들한테까지 지금 다 확산됐기 때문에 예. 그걸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정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을 굳이 앞에 내보내지 네. 않고 그 뒤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다시피 그 행선 동선 거기까지지 거기에서 네. 장관급까지 나서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이르다. 그런 네.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게 김정은은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네네. 거군요. 전해드린 것처럼 노동당 대회 화면 첫날 이례적으로 이제 북한이 공개를 했고요. 이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네. 오늘 당대회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색적인 장면이 있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김정은의 넥타이는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복을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장에다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또 뿔테 안경을 쓰고 예. 이런 모습은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외부 인사들 만날 때 예를 들면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94년도에 카터 미 전 대통령을 만났더랄지 또 그 전에 젊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외부 인사들을 접견할 때 그런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한 예. 이미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을 할 때 처음에 연설할 때 이제 연설문을 이렇게 들고 예,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약간 예. 이제 약간 옆으로 이렇게 그 어깨를 옆으로 해서 연설을 하는 이런 모습도 할아버지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를 완전히 그야말로 새롭게 21세기 김일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은 북한에서 어쨌든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과 그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김일성 주석의 손자로서 예.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겠다 하는 김정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지가 과연 그 옷에서 과연 다 풍길지 그게 더 의문스럽고요. 여기에서 인민복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일성이가 인민복을 입고 이 인민복이란 게 특히 이게 목달개 단추를 꼭 채우는 예. 이걸 풀게 되면 그 긴장이 풀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북한 군복이 예. 원래 그랬어요. 예.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넥타이복에서 그 인민복으로 바꿔 입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통일하기 전에는 이 인민복을 벗지 않겠습니다. 예.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네. 있어요. 저희 어릴 때 그 교육받은 게 지금 기억이 예. 나는데요. 그 인민복을 푸는 순간에 이 조국 통일을 항상 윤 교시로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한테 이게 교육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민복을 입게 된 경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역대적으로 인민복을 입고 김정일이는 단 한 번 넥타이도 안 맸어요. 예. 근데 김정일이가 원래 목이 좀 밭아요. 예. 그러니까 인민복을 벗지는 못하겠지 하니까 그래서 예. 바꿔 입은 게 잠바였습니다. 예. 잠바도 여기까지 꼭 올려 채우기 예. 때문에 그 긴장성을 의미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깨버린 겁니다.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는 날에 선포하고 예. 그것을 깨물으면서 이것을 오직 인민 생활에만 다 돌리겠다 이런데 실제 옷은 그렇게 나왔는데 김일성이가 지금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 넥타이를 안 매고 인민복을 입었던 그 전투복을 원래 전투복 형식이었거든요. 예. 그 전투복 형식을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그냥 인민복이 돼버려온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이걸 확 바꿈으로써 예. 나는 인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랬지만 말이 옷차림이 인민이 돼서 뭐랍니까? 실제 인민 생활에 그게 도움이 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성과를 인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올렸다는 성과들이 100%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한 성과 70일 전투라던가 미사일 쌓아 올리고 뭐 핵실험하고 그런 성과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솔직히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씁쓸하다는 문제죠. 네. 오늘 넥타이 매고 조금 전에도 짚어봤던 문제인데 제국주의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싸우고 사회주의를 사실 북한이 지금 거의 북한만이 지금 옹호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싸우는 게 과거 같으면 사실은 중국도 형제고 중국 공산당도 형제당이고
그렇게 보면 그 제국주의와 싸우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오로지 북한만이 제국주의와 싸운다 이런 뉘앙스는 결국 중국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금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예. 속에서 그 속에서 북한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그 외롭게 자기들만이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각을 미국과 세우는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좀 더 북한 편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것을 또 한편으로 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이것을 또 강제하는 예. 이런 모습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와 거의 유일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 상당히 과거 같으면 나오기 어려운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와서 집안 잔치 되지 않았느냐 이런 네. 또 불만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제국주의 세력에 단독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분명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수소탄과 광명성 발사가 되면서 기세가 충전돼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이번 그 개막 첫 그 연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번 당 대회에서 핵 무력 경제 병진 노선 예.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서서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예. 거거든요. 이런 노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보다 이것을 강조하겠다. 그리고 당 규약에도 새롭게 당 규약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 규약은 우리로 치면은 당의 헌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그리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앞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것들을 당 규약에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핵무기의 보유에 대한 의지를 그 당의 그 중요한 당대 행사의 중요한 화두로 삼는 예. 이런 식의 그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당대회 준비하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힘든데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 준비되다 보니까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 예. 외회가 다 맡기니까 이젠 장마당 돈을 이젠 긁어먹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장마당 돈을 노리는 북한 당국이라는 그 이슈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했냐면 당원들한테 충성히 당자금을 내라고 그 문제는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거 그거 계속 진행하면서 또 일반 주민들한테 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무엇을 강요했는가 매 세대다마다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예. 북한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이 아니라 돈을 삼키는 은행이거든요. 그 은행에 돈을 맡기라는 건 결국 당에다 돈을 바치라 이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무조건 저축하라, 과제다. 나라 살림을 위해서 무조건 니네 돈 얼마씩 세대 이름으로 돈을 저축하라. 그것까지 했거든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이란 나라가 설립돼서 예. 4월 10월 명절을 안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70일 전투 때문에 4월 10월 명절까지도 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문제. 예. 그리고 결혼식 이거 장례 이런 뭐 솔직히 상가 장례에 일어나는 이런 그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례식 예. 때 네, 장례식 때 하는 관제 그것까지도 지금 못하게 하는. 예. 그런 것까지도 거진 유동인원을 그 70일 전투 기간에 모두 못 가게 완전히 다 막아버린 겁니다. 네. 그걸 못 가게 하다니까 주민들이 반발은 더 심해진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70일 전투도 하나의 성과다 말하는 예. 거는 주민들한테는 참 아프게 허비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였어요.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당대회 연계 3대 세습체제 완성이고 이제 내 시대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를 따라하고는 있지만 네네. 유학도 다녀온 또 신세대고요. 네네. 뭔가 자기만의 또 색깔을 내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7차 당대회는 결국 앞선 김정일 시대와 단절,
새로운 김정은 시대의 출발, 예. 이 분기점을 7차 당대회로 두겠다. 이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그다음에 앞으로 한 하루 정도 더해서 한 3, 4일 정도 안에 예. 대체로 이제 정책적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 과거에도 보면은 6차 당대 또 6차 당대 이전에 5차, 4차 당대 때 보면은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 개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어떤 성과들을 거두겠다랄지 이런 식의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대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남 부분 또는 대미 그리고 핵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과 관련돼서 북한이 지금 이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북한이 꺼내고 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길게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예.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좀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 미국 대선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금 이제 두 사람으로 양자 대결로 좁혀졌지 굳어졌죠.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은 뭐 완전히 그 비상 상태에 빠질 겁니다. 예. 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 정도 이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북한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한편으로는 핵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는 6자 회담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대화의 어떤 그 소통 기구들을 북한이 먼저 제안하면서 뭔가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 예. 이런 정도의 입장들을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지금 주민들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기 때마다 북한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좀 다독이나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을 그 민심을 다독인 것은 일단 첫째도 둘째도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뭐 계속 과제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과제를 많이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문제인데 과연 그 지금 대북 제재의 최악의 상황에서 역대 없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당국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 해결 방법은 없다고 보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 자기가 줄 것이 없으면 대신 주민들을 지나치게 저이지 말고 오히려 예. 장마당에서의 그런 오픈의 문제, 그들이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그 국내 예. 안에서의 자유로운 문제만이라도 저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대의 관건의 문제인 거죠.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이제 네네. 며칠 동안 더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남은 그렇습니다. 일정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부터는 그 주요 예. 당 대표들의 그 보고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야별 예를 들어 석탄 또는 뭐 철강, 뭐 전력 이런 부분의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중앙위원들이 주요 부서에 대해서 네. 선출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원, 비서국의 비서들, 그다음에 당 부장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선출하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렇게 보면 한 3, 4일 걸린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노동당 대회 첫날 표정, 김정은의 육성 연설 내용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